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낼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이 복잡하고, 허전하고 안타깝고, 기분 나쁘고, 그래 지나고 있죠. 제가 그래서요,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안 받았고, 특검 조사도 안 받았고, 헌재에도 전부 출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했죠. 예. 작년 11월 달 이후에. 예. 검찰 특검에 대해서 특히 할 듯 말 듯, 출석할 듯 말 듯, 이러다가 시간 끄는 바람에 이제 검찰은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특검은 지난 2월 6일 날, 대면 조사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었는데, 예. 이게 날짜가 공개됐다는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걸 무산시켰지요. 예. 그것이 특검 쪽에서 날짜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은 그러한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쪽은. 가령 특검이 모의 또는 과실로 언제 대통령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가령 흘렸다고 합시다. 예. 그게 어찌 헌법소호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트집의 사유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 다음에, 특검이 이번에 요 며칠 전에 이런 대면 조사는 좋다. 청와대 경내에서 하는데. 예. 그 대신에 통상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녹음과 녹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또 퇴짜를 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고, 그 다음에 헌재 출석도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애매한 태도로 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특검, 헌재의 불출석은 그 사유도 불분명하고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다 이거죠.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헌법 66조 명시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한 나라의 어떤가는 우두머리로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 근데 박 대통령은 이게 헌법 66조 규정되어 있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에 따르는 국민의 신뢰 상실, 분노, 결국은 이것이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의 민심을 분출케 해서 예.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쩔 수 없이 민심이 예.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의 카펫을 박 대통령이 지금 아주 확실하게 깔아주고 있다. 아하. 박 대통령 지지자들, 예. 박사모, 친박 실세들, 예. 박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 이게 전부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 예. 날조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대통령이 그 장관을 맞춰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거부 행위는 결국은 박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지금 떼고 있다. 그죠? 아하.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야당이 됐건 이른바 지금 여당이 됐건 예. 그저 비슷비슷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현직 대통령 최소한의 금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권이 넘어가도록. 예.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떻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현재로서는 카펫을 깔아줬지 않느냐. 물론 거기 가는 과정까지 무슨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게 이번 정권 교체는 포기한 사람들로 보인다 이거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정권 교체를 포기한 사람들. 예.
야당으로 가든 말든 뭐 그냥 우리는 뭐 미친 듯이 할 말을 하고 박 대통령 보호하겠다. 그게 박 대통령 보호가 됩니까 그게? 아하. 아, 기왕에 대통령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예.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예. 헌재 출석 본인이 약속한 대로 예. 성실하게 헌법소호 최고 책임서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숨쉴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경쟁을 해볼 만한 풍토가 되지. 이건 아예 황폐화 시켜버렸다 이거. 아하. 황폐화 시켜버렸다 황폐화. 허벌판을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간층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게 말 이게. 이게 현재 느낌은 그렇다 이거 제가. 그러면은요. 비슷한 맥락에서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막말하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발언이라든가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도 자연인이니까 예. 장외에 정치 집회에 나가서 뭐 자기 주장하는 거 그거 뭐 막말하고 뭐 그런 거 그거야. 그게 그 사람들 자유지요. 예. 그러나 재판정, 예. 심판정에서의 말과 행동은 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금도를 지켜야 됩니다. 변호사법 1조는 말이죠. 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예.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내가 비록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지만은 예. 진실은 진실되게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실현하는데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지를 부리거나 진실된데 대통령이 이런 실수가 잘못은 있지만은 예. 이건 가령 부득이 했다라든지 이런 태도라야지 막무가내로 아무 죄가 없다라든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든지 예. 이런 태도는 헌법의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기본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이번에 몇몇 변호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 재판정을 재판관을 모독하고 그러니까요. 상대측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그 대리인 변호사들을 인신 공격하고 예. 이거는 법적 모욕죄지 법적 모욕죄.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성을 잃었지 뭐. 정신 나간 거지 뭐 정신 나간 거지. 그 뭐 여러 말 할 거 뭐 있어. 이성을 잃은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말이죠. 가끔 법정에서 그냥 답답할 때에 검사도 그렇고 판사 답답할 때 막 이렇게 울컥하는 게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뭘 명쾌하게 뭐 사실이 그렇대.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결정을 낸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첫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30일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특검의 수사 흐름으로 봐서 계속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이 계속 노출이 되고 대면 조사도 연장하면 안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더 이상 궁지에 안 몰아야 되겠다는 보은 심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야심이 대통령이 이번에 꼭 나가려고 하는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타난 그런 민심을 자기가 온전히 흡수해서 그 이른바 그쪽에 범여권 쪽에 후보가 되면 어쩌면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양반은 내가 뭐 고등학교도 후배고 뭐 법조계도 후배지만 이 말 하기가 좀 그런데 법무장관 될 때도 우연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하마평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된지는 내가 나중에 이제 결국 알게 됐는데 그 학맥에 따라서 됐는데 우연히 됐고 그다음 국무총리는 진짜 우연히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초점지하다가 안 되니까 삥 돌아서 법무장관이었던 그 황교안 씨가 됐고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도 교체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후 3시 이임식까지 준비했다가 그 취소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대행된 것도 우연히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장관 되고 우연히 총리 되고 우연히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우연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본 거 아닌가. 주변에서도 이거 잘하면 대통령도 먹겠다.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 이건 황대행이 법률 위반을 했다고, 이게. 연장 안 해주는 거는. 그렇죠. 예.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 것은 법률 위반 행위야. 아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요. 예. 황교안 총리가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본인은 그런 의지가 있다고 나는 보지요. 그런데 예. 나오면 안 되지.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 비정상적인 상태고 예. 유고 상태는 한시적으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예.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최소한도로 예. 현상 유지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이 권한대행의 임무인데 예. 그걸 마음이 콩밭에 가가지고 대통령 자꾸 흉내를 내고 다니잖아요. 이번 뭐 시계 파동 같은 것도 그거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세금을 갖고 했을 텐데. 예. 그 민국장 같은 것도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고. 나는 내가 선배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는 하나 안 주노? 예를 들면. 그게 다 세금을 가지고 말이지, 그게. 예. 그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무슨 권한된 국무총리 뭐 이렇게 하면 쓰고 그런 모양인데 참아야지 참아. 예? 그래서 이 대통령 나오겠다 하는 것은 예.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이 황 총리 지금 탄핵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잘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총리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예. 우선은 이제 그 탄핵 논리, 황대행에 대한 탄핵 논리는. 예. 이 박 대통령의 국정을 최고로 측근에서 보좌할 헌법상 책임이 있는데. 예.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 예. 그런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아하. 라고 하는 논리는 예.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하. 예. 구체적 법률이 아닌 헌법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보좌 업무를 상실히 하지 못함으로써 예.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데 일련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일단 정당한 논리가 돼요. 그것이 이제 탄핵까지 끌어올릴 수 되느냐 하는 거, 그 탄핵의 등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특검법의 수사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거, 이것은 예. 나는 이 특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에 그 100일까지 수사가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좀 서두르면 70일 안에 끝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70일 안에 수사를 못 끝내고 좀 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30일을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30일 추가 인정은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수사의 흐름으로 봐서 그 특검이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이 일을 달면 안 돼요. 예. 이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그 행정법상 이게 권한대행이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예. 내가 30일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걸 기속재량. 이 법의 취지가 예. 원래는 10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근데 빨리 끝내면 70일이다. 빨리 못 끝낸다는 사정을 얘기하면 당연히 30일을 더 허가해 줘야 된다. 아하. 이게 재량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률 위반도 되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통령 보좌에 관한 헌법 위반. 예.
그다음에 요 법률, 요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 이렇게 하면 탄핵 사유는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 사유는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이 또 탄핵에는 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 사정이지. 그게. 아, 국회 사정이지. 그러니까 일단 탄핵 사유는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 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랬죠. 예, 정 의장이 좀 그게 뭐 국가에 뭐 중대한 사태가 있을 때 예, 그 외에는 뭐 이게 그 5분의 3 예, 국회는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거기에 걸리니까 그 뭐 본인이 미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직권을 만약에 직권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말이지 뭐 그렇게 하면. 그럼 그 말이지 뭐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하.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누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예. 그게 뭐 통과되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요, 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을 좀 해서 특검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좀 혹시 보시는지요? 어떻게 좀 저는 이 특검의 연장 신청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 흐르듯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수사 담당한 사람이 예. 예를 들자면 이번 수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보완해야 할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예. 국회에서 위정한 부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과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것은 안종범 수석 관계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명과 관계돼 가지고 그게 어떤 의혹이 지금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예. 그 이런 부분 내 기억으로도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흐르다가 물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게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으로써 이 흐름을 끌어놔 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 넘어가고 이 흐름을 살리는 데는 시간도 걸릴 뿐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고 예. 또 여러 가지 특검보다는 수사가 느슨해질 것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수사 대상자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아하. 알겠습니다. 나와 예. 참. 변호사님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음. 변호사법 1조는 말이죠. 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예.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내가 비록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지만은 예. 진실은 진실되게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실현하는데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지를 부리거나 진실된데 대통령이 이런 실수가 잘못은 있지만은 예. 이건 가령 부득이 했다라든지 이런 태도라야지 막무가내로 아무 죄가 없다라든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든지 예. 이런 태도는 헌법의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기본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이번에 몇몇 변호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판정을 재판관을 모독하고 그러니까요. 상대 측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그 대리인 변호사들을 인신공격하고 이거는 법적 모욕죄지. 법적 모욕죄.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성을 잃었지 뭐. 정신 나간 거지 뭐. 정신 나간 거지. 그 뭐 여러 말 할 거 뭐 있어. 이성을 잃은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말이죠. 가끔 법정에서 그냥 답답할 때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답답할 때 막 수없이 민심이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의 카펫을 박 대통령이 지금 아주 확실하게 깔아주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뭐 박사모,
그 친박 실세들 예. 박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 이게 전부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 예. 날조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대통령이 그 장관을 맞춰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거부 행위는 결국은 박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지금 떼고 있다. 그죠? 아하.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야당이 됐건 이른바 지금 여당이 됐건 예. 그저 비슷비슷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현직 대통령 최소한의 금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권이 넘어가도록 예.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현재로서는 카펫을 깔아줬지 않느냐. 물론 거기 가는 과정까지 무슨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게 이번 정권 교체는 포기한 사람. 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낼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이 복잡하고 허전하고 안타깝고 기분 나쁘고 그래 지나고 있죠. 제가 그래서요.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안 받았고 특검 조사도 안 받았고 헌재에도 전부 출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박 대통령이 그 여러 차례 약속했죠. 예. 작년 11월 달 이후에 예. 검찰 특검에 대해서 특히 그 할 듯 말 듯 출석할 듯 말 듯 이러다가 뭐 시간 끄는 바람에 이제 검찰은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특검은 지난 2월 6일 날 대면 조사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었는데 예. 이게 날짜가 공개됐다는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걸 무산시켰지요. 예. 그것이 특검 쪽에서 날짜를 공개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은 그러한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쪽은. 가령 특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언제 대통령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가령 흘렸다고 합시다. 예. 그게 어찌 헌법소호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트집의 사유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 다음에 특검이 이번에 요 며칠 전에 이런 그 대면 조사는 좋다. 청와대 경내에서 하는데 예. 그 대신에 통상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녹음과 녹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또 퇴짜를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고 그다음에 헌재 출석도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애매한 태도로 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특검, 헌재의 불출석은 그 사유도 불분명하고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다 이거죠.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헌법 66조 명시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한 나라의 어떤가는 우두머리로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 근데 박 대통령은 이게 헌법 66조 규정되어 있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에 따르는 국민의 신뢰 상실, 분노, 결국은 이것이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의 민심을 분출케 해서 예.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쩔들로 보인다 이거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정권 교체를 포기한 사람들, 예. 뭐 야당으로 가든 말든 뭐 그냥 우리는 뭐 미친 듯이 할 말을 하고 박 대통령 보호하겠다. 그게 박 대통령 보호가 됩니까 그게? 아하. 기왕에 대통령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예.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예. 헌재 출석 본인이 약속한 대로 예. 성실하게
헌법소원 최고 책임서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숨쉴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경쟁을 해볼 만한 풍토가 되지. 이건 아예 황폐화 시켜버렸다 이거. 아하. 황폐화 시켜버렸다. 황폐화. 허벌판을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간층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게 말 이게. 이게 현재 느낌은 그렇다 이거 제가. 그러면은요. 비슷한 맥락에서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막말하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발언이라든가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도 자연인이니까 예. 장외에 정치 집회에 나가서 뭐 자기 주장하는 거 그거 뭐 막말하고 뭐 그런 거 그거야. 그게 그 사람들 자유죠. 예. 그러나 재판정, 예. 심판정에서의 말과 행동은 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금도를